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유로 달러는 한때 1.0705대까지 하락하며 1.07대를 위협하기도 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여전히 1.07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20일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하면 1.07 중반까지 상승할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는 달러에 대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에 성공하면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인 1.07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과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까지 다다를지 여부는 일간 차트와 주간 차트를 참고하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의 유로 달러 통화상 흐름은 일간 차트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머리 어깨형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피보나치 되돌림 38.2% 지점인 1.0629까지 밀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단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하락하면 2월에 형성된 지지선인 1.0510대까지 하락 후 이 지지선이 지지선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라호른에서 설정한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50% 되돌림 값은 1.04 초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갤라호른의 경험상 1.05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50%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 달러 강세와 유로 강세를 지지하는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은 1.06대에 형성돼 있는 만큼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장 104.261보다 0.52% 상승한 104.798을 기록했는데 지난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4.906까지 오르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부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3월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발언에도 달러는 힘을 얻고 있는데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골디락스를 기대케 하는 미국 경제와 침체에 빠진 글로벌 경제의 차이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형성된 저항선이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미국에서는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휴일 동안 대기했던 변동성이 더해져 화요일 유로 달러 통화상은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음에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미국 시장이 열릴 무렵부터 크게 하락해 한때 1.0705까지 내려가며 1.07대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도 달러 강세를 이끌며 유로 달러 통화상의 가격을 끌어내렸습니다. 역외 시장에서 달러 위안 통화상은 전날 종가보다 크게 오른 7.30위안까지 오르며 글로벌 달러 강세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실물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차이신 8월 서비스업 PMI가 시장에서 예상한 53.6을 밑도는 51.8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수치는 54.1로 침체에 빠진 중국 경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데는 일본 엔화의 약세가 한몫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서입니다.
미국 제10년물 수익률은 4.26%, 2년물은 4.96%에서 호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미 연방준비 제도가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경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15% 정도로 낮게 평가하면서 이번 달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 목표치인 2%에 근접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파적 인사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금리 인상을 빠르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한 그는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 결과에 만족해하면서 이것이 이어질 경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경제지표를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인상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종결 선언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둔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로 달러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3개월 최고치인 43.5를 기록했지만 5일 발표된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여전히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로존 사정을 보여줬습니다. 5일 공개된 결과는 47.9였는데 시장 예상치와 전달 발표치인 48.3을 밑돌았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최저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한 합성 PMI는 8월에 46.7로 지난 2년 9개월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디락스를 기대하는 미국 경제와는 달리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중국과 유로존 경제를 놓고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집단의 부진은 안전 자산의 수요를 부르고 이는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실물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경제 침체에서 빠져나오려면 부동산 부문과 경제 시스템에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오는 14일 ECB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경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인플레이션을 중기 목표인 2%의 적시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CB 관리들은 유로존 경기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로존에서는 경제가 침체되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형편입니다. 최근 유로존의 통화량이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는데 고금리로 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탓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평가받는 이사벨 슈나벨 ECB 집행위원은 시장에 대해 완화적인 시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슈나벨 이사는 유로존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하고 에너지 문제가 화학기업 경쟁력과 에너지 소비기업의 기업 활동을 크게 떨어뜨렸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성 하락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금리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디아 칼비노 스페인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즉각적인 종료를 환영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오르고 있는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